자, 그 다음 7번 부분입니다. 14년 문제이고요. 옳지 않은 것 판례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피고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송 계속된 법원 쪽으로 병합해서 제기하는 것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련 청구 소송 병합은 소송 계속 중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관련 청구 소송을 후발적으로 병합시켜도 된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자, 일단 병합 사건은 여러 개의 신청 사건을 한 법원이 맡아서 한 번에 처리함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원고 A가 예컨대 어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고 했을 때, 자, 일단 예컨대 알파 처분 이것을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참, 그리고 내가 여기 때문에 받은 손해가 있지 이것도 해야 되겠다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한 장의 소장에 써가도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신청이에요.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소장을 애당초에 제기하면서 한 번에 그냥 두 개 사건은 관련 청구 사건이니까 라고 하면서 병합 처리를 한 겁니다. 아셨죠? 시작부터.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B를 상대로 알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소장 한 장, 이 소송 진행 계속 중에 손해배상도 같이 얹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즉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중간에 얹힐 수 있는가? 그것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셨죠? 규정 자체는 병합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점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일단 시작부터 이렇게 병합 신청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원시적 병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병합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후발적 병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시적 병합이건 후발적 병합이건 관련 청구 사건이기만 하다면 병합 처리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2번 지문의 경우에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소송 계속 중에도 가능하다 라는 지문을 출제자가 굳이 썼어요. 그리고 이 지문을 낸 이유는 한마디로 후발적 병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들으시길 원하면서 썼어요. 아셨죠? 그런데 자, 물론 제가 뭐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보다도 더 중요한 과목 점수를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택 과목은 빨리 문제 풀어야 된다. 그런데 고득점이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빨리 푸는데 어떻게 고득점이 나옵니까? 강사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있죠. 게다가 최근 시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도까지 오고 있죠? 2014년 문제 지금 보고 있죠? 그 이후로 갈수록 지문이 길어져요. 옛날에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빨리 끝내고 다른 거는 빨리 이제 얼른 풀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뭐 15분 안에 풀어야 된다 라든가 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최근 시험의 경우에는 강사도 15분 안에 못 풉니다. 40문제를.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15분 안에 푸시려고요? 방법이 있죠. 1번, 2번 부분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더라. 그러면 빨리 얼른 처리를 하고 나머지 질문 안 보고 다른 문제 빨리 넘어가기. 그걸 출제자가 알거든요. 됐습니까? 시험 끝나서 보면 이거 뒤에 답이 있었네? 실수했다. 물론 실수죠. 뒷지문을 안 보셨으니. 가장 대표적인 지문이 바로 이 2번 지문이에요. 자, 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 표현에 넘어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죠? 관련 청구 사건의 병합은요. 소송 계속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법을 너무나 잘 하시는 분,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지문 나오자마자 2번 답 찍고 그냥 넘어가셨다고요.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입니다. 소송 계속 중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중이죠. 아셨죠? 소송 계속 중이긴 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관련 청구 사건이어도 병합 처리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신 다음에 소송 계속 중 아니다. 이거 사실은 변론 종료 전까지라고 써야 된다. 이리 생각하시고 답을 내시고 넘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 생각은 맞아요. 하지만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문에 더 근사한 답이 있으면 그걸 추리셨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사실 이번 지문의 의미는 출제자는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후발적 병합도 가능한가? 그렇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병합 된다. 그죠? 그래서 2번 답을 내시고 딱 시험 끝나고 다시 돌아봤더니 3번은 너무나 답이에요. 말도 안 되는 답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유 아깝다 이렇게 돼버리세요. 그러니 가능한 웬만해선 지문은 다 읽으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없으셔도.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와 취소 소송은 혹시 병합 처리를 하게 된다면 예비적 병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어느 처분이 위법이 있는데 그 위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관계밖에 없을 것이므로 따라서 혹시 두 소송을 같이 소 형태로서 제기한다면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병합으로는 안 된다. 다른 병합으로는 뭐가 있는데요? 단순 병합이라든가 선택적 병합 형태로는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객관식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만자 있는 거 반드시 언제나 이런 것 있으면 되게 틀리더라. 이 법칙이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5번.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하기 위해 취소소송 계속법원 쪽으로 이송을 보낼 수 있다. 맞습니다. 이송 이후에는 병합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죠? 병합이 뭐라고요? 같은 법원이 수개의 사건을 같이 처리함. 자, 예컨대 서울행정법원의 요소,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에 이 소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은 그냥 여기서 할까 말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송은 보낼 수 있는 것이지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당연히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이 에이 어차피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이 있으니까 이리로 보내자 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송. 보내고 난 다음에 두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있게 되죠.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 두 사건을 같이 처리하겠다라고 선포만 하면 돼요. 이것을 그 이후부터는 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